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맥스데모님이 유튜브로 박연미 기자님 미키마우스 티 선물로 주세요 하셨는데 그 티가 퍽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그날 제가 추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까이 거 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하는 날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이거 인기 많아서 뿌듯했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큰 상을 받아온 것도 뿌듯했는데 왜 이런 작품들이 계속 히트를 치고 등장을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퍽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디스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지옥이라는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담은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네. 연구 결과에 나온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 코로나19로 그 저소득층의 피해가 이제 집중됐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사상 유례 없는 그 양적 완화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대폭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가 이 지구 탄생 이래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그러니까 상위 이제 0.001%의 부가 지난 1년 동안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천조 원 이상 증가했지만, 예, 1억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또 새롭게 이제 빈곤층, 극빈층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상위 이제 0.001% 대 하위 50%, 인구수로 보면은 5만 명 대 40억 명의 이제 자산 점유율 격차가 3.2배로 벌어져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상 최대로 이제 벌어진 건데요. 이걸 계산하면 이제 5만 명의 재산이 인류 절반인 40억 명 전체 재산보다 3.2배나 더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제 소득 수준은 좀 올라갔는데 이제 서유럽 국가들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갔지만 불평등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성인 인구 이제 평균 소득은 한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평균 소득은 올라갔는데 불평등은 이제 과거보다 더 벌어졌다. 뭐 이런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부자들만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상위 10%가 1인당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벌면서 이제 전체 국가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동안에 하위 50%는 1,233만 원을 벌어서 전체 소득의 이제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 인구 10%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 절반의 전체 소득보다 한 3배 정도 더 벌어들인 셈이고 이 평균으로 따지면 그 소득 격차가 16배 정도 난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건데 한 번씩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는 네.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예. 불평등의 원인이 뭡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이제 불평등의 원인을 이 사회 안전망조차 없이 이제 경제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급격히 확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는데요. 한국은 이제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이제 매우 낮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제도가 부실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미 좀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노동 시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긴 나라입니다. 뭐 노동 시간이 길어서 일은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 같이 이제 노동시장도 이게 너무 유연화되어 있어서 임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규제가 우리가 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이제 약해서 산재 사망률이나 노동 시간은 뭐 세계 최상위권이고 그러다 보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돈을 좀 쉽게 벌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산가들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주기적인 이제 자산 가격 인상 때문에 쉽게 이제 자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회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년들
후배들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네. 영끌하는 걸 비판하는 시선들이 많지만 사실은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거나 빈곤 탈출을 꾀한다는 건 반전의 기회가 다른데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이제 그 불평등 원인을 이제 몇 가지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원인들의 이제 결론을 좀 그 말씀드리면 일만에서는 뭐 취직해서 이제 일만에서는 그렇게 이제 빈곤이나 불평등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도 부모가 이제 자산이 없으면은 일만에서는 이제 평생 이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1억 정도의 어떤 그런 종잣돈을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금융 투자를 잘해서 이제 한몫을 챙기는 것 외에는 이제 빈곤 탈출의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청년층에서 영끌과 비투가 이제 유행하는 데는 뭐 좀 슬프지만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도 빈곤은 탈출할 수가 없고 불평등을 좀 완화할 수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겠죠? 지금 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내년도 이제 정부 예산이 이제 607조 원 정도로 확정이 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너무 많다고 이제 우려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7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한 30% 수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 국가 평균인 53.4%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그리고 G20 국가들 내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리고 조세 부담률도 지금 매우 낮은 편이라서 세금도 이제 훨씬 더 적게 거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이제 국회나 정부 뭐 이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제 뭐 증세가 아니라 이제 감세 기조가 이제 주를 좀 이루고 있어서 이 불평등 완화와는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도 이제 마찬가지라서 뭐 이 상태대로라면은 불평등이 좀 다소라도 완화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악화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방법을 좀 찾아야겠죠.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